여러분 잠깐만요. 이것만은 피하세요. 녹두와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 한켠에 통녹두 한 봉지 사놓으신 분 계시죠? 아니면 시장에서 녹두를 보시고 몸에 좋다길래 사오셨는데 어떻게 드셔야 할지 몰라 그냥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녹두, 제대로 드시면 정말 놀라운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황수분 어르신입니다. 71세이신데 평소 혈당 관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녹두가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녹두죽을 드셨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혈당 수치가 별로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선생님, 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알고 보니까 녹두를 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껍질을 벗겨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문제가 됐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들을 드셔도 정작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0년간 한국 중장년층 식이습관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녹두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과 드시지 않는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혈관 건강지표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녹두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분이 10명 중 2명도 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녹두를 드시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이 모르는 녹두의 진짜 효능. 둘째, 녹두가 독이 되는 위험한 조합과 상황. 셋째,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이상 강해지는 황금 궁합 음식. 그리고 넷째, 오늘 이 영상에서만 알려드리는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숨겨진 비법입니다. 마지막 4번째 내용. 우리 중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두가 어떤 식품인지 제대로 알고 가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녹두를 예로부터 해독 약재로 분류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녹두는 오장의 독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며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미 녹두의 진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어릴 때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으면 어머니가 녹두죽을 끓여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죽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녹두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녹두 100g 안에는 단백질이 23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같은 양의 닭가슴살이 약 31g이니까 녹두가 얼마나 단백질이 풍부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까지 두루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 대부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녹두의 진짜 힘은 성분 숫자 이면에 있습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그냥 녹두 안에 항산화 지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들이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녹두 껍질입니다. 껍질을 벗겨낸까 녹두나 녹두가루를 사용하시면 이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까 창원의 황수분 어르신이 효과를 못 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반드시 껍질이 있는 통 녹두를 고르세요.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녹두의 효능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 5가지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 6번째와 7번째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안에 물때가 끼듯이 혈관 안에도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제일 두렵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녹두의 식이섬유가 혈액 속을 흐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수도관 청소할 때 소를 밀어 넣듯이 혈관 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우리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녹두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요즘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녹두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매우 느린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25에서 3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 쌀밥은 GI 지수가 84 정도입니다. 녹두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겁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 밥에 녹두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밥 지을 때 불린 녹두를 한 줌 넣어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신장과 부종 관리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으십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혈압을 낮추고 몸속에 쌓인 과잉 수분을 배출시켜 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녹두의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몸에 좋다는 것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뼈와 관절 보호입니다. 녹두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대에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녹두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택신과 이소비택신, 이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강하게 제거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속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신 분들, 비싼 화장품보다 우리 밥상 위에 있는 녹두 한 그릇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 대부분이 모르시는 효능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효능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내용입니다. 녹두가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감소증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5명 중 1명꼴로 근감소증을 갖고 계십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힘이 없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한번 누우시면 일어나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으시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움직이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 권장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은 하루 체중 1kg당 단백질 1.2g 이상을 드셔야 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녹두 반 컵에 단백질이 약 12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섞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잘 크는 것을 보시려면, 그리고 나중에도 건강하게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7번째 효능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중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내용일 겁니다. 녹두가 장내 유익균을 키워서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73%가 장 안에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먹던 된장, 김치, 발효식품들이 바로 이 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도 통합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 바로 이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증식하면서 장 환경이 개선됩니다.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면역력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의 양은 녹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 비법 섹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까지 7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혈관 걱정이 있으신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 붓기 때문에 힘드신 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 근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 분, 감기를 자주 달고 사시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녹두를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녹두가 독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한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두는 강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독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몸속으로 들어온 한약의 유효 성분까지 분해해 버립니다. 열심히 처방받아 드시는 한약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약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약을 드시는 기간에는 녹두는 물론이고 숙주나물도 피하세요. 숙주가 녹두에서 자란 싹이기 때문입니다. 한약 복용이 끝나고 나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몸이 많이 차가운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고 냉증이 심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두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적당히 드시거나 생강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황금궁합에 이 해결책이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공복에 갑자기 많이 드시면 위장이 힘들어집니다. 녹두를 갑자기 대량으로, 그것도 공복에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조리 방법 때문에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창원의 황수분 어르신 사례와 같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녹두나 녹두가루를 사용하면
비택신과 이소비택신 성분이 대폭 줄어들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드시 통녹두, 껍질이 있는 녹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녹두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황금, 궁합 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궁합은 생강입니다. 녹두와 생강의 조합.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두는 몸을 차게 하는 식품입니다. 반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극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음양의 균형이 생깁니다. 우리 서디를 만전부터 이 조합을 써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녹두만 드시면 냉증이 있는 분들은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함께 넣으면 녹두가 몸을 차게 하려는 것을 생강이 따뜻하게 중화해 줍니다. 냉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녹두를 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녹두의 항산화 성분인 비택신과 이소비택신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 몸속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몸속 만성염증, 이것이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이어지는 뿌리라는 사실 아시죠? 녹두 생강차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녹두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 3컵, 생강 3쪽을 넣습니다. 중불에서 끓여서 물이 끓으면 약불로 낮추고 30분 더 끓여줍니다. 건더기를 걸러내고 기호에 따라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우리 함께 매일 한 잔씩 드시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궁합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줍니다. 이 알리신과 녹두의 폴리페놀 성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청소가 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녹두는 식이섬유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노폐물을 따로 제거합니다. 두 경로로 동시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밥상에 늘 올라오던 마늘,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지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녹두마늘 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녹두를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부어서 25분에서 30분 약불에서 끓입니다. 녹두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스러질 정도로 익으면 다진 마늘 2숟가락을 넣고 5분에서 10분 더 끓여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은 뒤 참기름 한 방울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마늘을 익혀서 드시면 자극이 줄어들어서 위장이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녹두의 7가지 효능, 조심해야 할 3가지 상황, 황금궁합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약 드시는 기간에는 녹두를 피하세요.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반드시 껍질 있는 녹두를 쓰세요. 황금궁합은 생강과 마늘입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숨겨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비법 첫 번째, 저항성 전분을 극대화하는 냉각 섭취법입니다. 아까 7번째 효능에서 저항성 전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뜨거운 녹두보다 식힌 녹두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녹두를 익히면 전분 구조가 열리면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히면 전분 구조가 다시 조여들면서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형태, 즉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전분 재결정화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녹두인데 식혔다 드시면 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익혀서 식힌 녹두는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리 후 바로 드신 녹두와 냉장 보관 후 드신 녹두를 비교했을 때 냉장 후 드신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 수치가 약 37%더 낮았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날 저녁에 녹두죽을 끓여두고 식힌 다음 냉장 보관해서 다음날 아침에 살짝 데워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완전히 뜨겁게 다시 끓이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바뀌니까 살짝만 데우세요.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법 두 번째, 바라 녹두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숙주나물 아시죠? 그게 바로 발화시킨 녹두입니다. 그런데 발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녹두가 발화하면 비타민 C 함량이 약 6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분해됩니다. 피틴산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녹두 안에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피틴산이 있으면 녹두 안에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좋은 성분들이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화 과정에서 피틴산이 분해되면 이 미네랄들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같은 녹두라도 발화시켜서 드시면 실제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집에서 직접 녹두를 발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통 녹두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8시간 정도 불립니다. 물을 따르고 거즈나 젖은 행주로 덮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하루에 한두 번 물로 헹궈주면서 3일에서 5일이면 발화됩니다. 이렇게 직접 발화시킨 녹두나물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냥 집에서 숙주를 키우셨던 게 사실은 이 영양 비법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비법 세 번째, 불리는 시간에 따른 효과 차이입니다. 우리 중에 녹두를 씻어서 바로 조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효과를 절반 이상 놓치고 있는 겁니다. 통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피틴산 때문입니다. 녹두를 물에 불리는 동안에도 피틴산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불린 녹두는 그냥 씻어서 바로 조리한 것보다 미네랄 흡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부담 때문입니다. 충분히 불린 녹두는 조리 시간도 줄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드시고 배탈이 나는 경우에 상당수가 불리지 않거나 짧게 불린 것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미리 불려놓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전에 녹두를 물에 담가 두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한 번에 넉넉하게 불려서 나눠 냉동 보관해 두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소분해서 냉동해 두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계절별로 녹두를 가장 맛있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봄철에는 녹두 부추죽입니다. 부추는 면역력을 높이고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봄에 우리 몸이 겨울 피로를 털어내는데 녹두 부추죽이 딱 좋습니다. 춘곤증으로 나른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녹두 팥 혼합죽입니다. 녹두와 팥을 함께 넣어 죽을 끓이면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더운 여름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단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만든 당일에 드시고 남으면 냉장 보관하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녹두 생강차가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녹두 생강차 한 잔 함께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녹두물입니다. 밤에 통녹두 한 줌을 물 2컵에 담가 두세요.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을 걸러서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해독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뭔가를 드시기 힘드신 분들,
혼자 사셔서 죽 끓이기가 번거로우신 분들께 이 방법이 딱입니다. 그리고 물에 우린 녹두는 버리지 마시고 죽을 끓이는데 쓰시면 됩니다. 알뜰하게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녹두는 수백 년간 우리 선조들이 약재로 써온 천연 보물입니다. 혈관 청소, 혈당 조절, 부종 방지, 뼈 건강, 피부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오늘 새로 알려드린 근감소증 예방과 장내 유익균 활성화까지 제대로 드시면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주의할 것 세 가지. 한약 드실 때는 피하세요. 신장이 많이 약하신 분은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황금궁합은 생강, 마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비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익혀서 식혀 드시는 냉각 섭취법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 발화시켜서 드시면 비타민C가 6배 높아지고 미네랄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반드시 8시간 이상 불린 통, 녹두를 사용하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함께 시장 가실 때 통녹두 한 봉지 사오세요. 껍질 있는 통녹두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댓글에 녹두를 드셔본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